안녕하세요.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추위가 와 있는 상태인데, 뭐 지역에 따라서는 바람도 엄청 불어가지고 특히 뭐 저녁 먹으면서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항공편이 캔슬이 되고 착륙을 하다가 다시 이륙을 해서 재착륙하고 뭐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되고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을 바로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어, 어, 그런 화면 공유를 좀.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 타이틀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어, 그 커뮤니티 풀, 즉 다오 VC라고 하는 자산 이쪽 다오 VC로 자산 이전한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준비를 했고, 어, 마지막에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커뮤니티 풀로 저도 자산 이전을 뭐 적으나마 그러니까 뭐 금융 피해가 있고 뭐 이랬을 때 일종의 그 소액 주주로서도 뭐 이런 고발 조치도 하고 뭐 고소도 하고 하는 데에 역할들도 한다라고 해요. 저는 초창기에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실 뭐 커뮤니티 풀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것 자체가 어, KOK 재단에서 메인넷 K 스테디움을 론칭을 하면서 뭐 그쪽으로 자산 이전을 어, 소개를 하고 뭐 이전을 하도록 한 사람들도 여럿이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로 해서 피해를 받는지를 조금 어,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KOK 플레이 플랫폼과 다오 VC, 즉 커뮤니티 풀, 뭐 줄여가고 그냥 커플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잘 보시면은 어, 우리는 이 투자 형태를 봤을 때 KOK 플레이 플랫폼에 뭐 어떤 사람들은 마이닝 풀이라고 해요. 그런데 마이닝 풀이라는 게 마이닝이라는 게 채굴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스테이킹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스테이킹 서비스에 참여한 사람들이 우리고요. 그 다음에 다오 VC 커플 쪽에는 일반적인 투자 개념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 유형을 보면은 우리는 이 스테이킹을 했는데 거기에 투자금의 유형은 비트이드, KOK, USDT 이거는 우리 지갑에 있는 순서대로 적어 놓은 거고 그다음에 다오 VC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 KOK 토큰을 이 KOK 플레이 플랫폼에 있던 이 스테이킹 되어 있던 자산을 어, 다오 VC라는 그러니까 커플에다가 KOK를 자산 이전을 함으로써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K스타로 수합이 돼버렸죠. 1대1로. 그 다음에 그 보상 재원을 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발행한 50억 개, 그러니까 스테이킹 리워드라고 해서 표현은 채굴 수익이라고 돼 있는데 그 용어 자체가 아주 합당치를 못해요. 그래서 스테이킹 리워드, 그러니까 스테이킹 보상이라고 표현을 했고 50억 개 중에 15억 개, 초기에 발행했던 50억 개 중에 15억 개가 유통 물량으로 이렇게 리워드를 이 보상이라는 어, 것 자체를 이 15개를 가지고서 보상을 하고 있죠.
그 대신에 그와는 반대로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 풀 쪽에서는 그 투자 수익을 분배를 한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투자 수익이라는 뭐 매출 이익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뭘로 분배를 했느냐? 인플레이션. 뭐 1억 개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계속 나눈 가진 거예요. 그거 말고는 보상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이 KOK 플레이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 스테이킹한 우리 쪽에서는 이 매출 또는 이익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보상하고도 관련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보상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15억 개라는 거에서 모든 것들은 주어지지. 여기서 매출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제공됐던 콘텐츠, 뭐 쇼핑몰 이런 거를 통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보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다음에 그런데 커뮤니티 풀 같은 경우에는 D앱 돈이 없는 D앱 개발자에게 투자를 한다. 그다음에 이 메인넷을 운영을 하면서 이런 D앱들이 많이 올라왔을 때 이더리움 기반에서 이더리움을 가지고서 개수비를 내는 것처럼 메인넷에서 헤이스트림 메인넷에서 이런 D앱이 많이 올라왔을 때 거래를 할 때마다 이 발생되는 가스비를 매출로 잡는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거의 없는 상태고 이거 자체도 지금은 디앱이 한 개가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노 드래곤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은 거의 뭐 무용지물인 것 같은 상황에 있다. 그게 얼마 전 공지를 통해서 어떠한 유지할 만한 능력이 안 돼가지고 모든 것들을 크립티드라는 쪽으로 다 이전 위임을 다 해버렸죠. 그 다음에 부창출 기대 요소라고 제가 항목을 잡았는데 우리 KOK 플레이에 참여하는 스테이커들이 어떻게 부를 창출할 수 있느냐? KOK 사용자 확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에는 KOK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KOK를 가지고서 많이 사용을 해야지만이 결국에는 뭐 거래소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뭐 이거 KOK라는 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기본적으로는 거래소에서 현금을 가지고 또는 다른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고 KOK를 갖지 않는 이상 KOK를 가질 수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엔 KOK라는 것 자체가 거래소에서 매수세로 작용을 한다. 그 매수세가 세일 경우에는 KOK 가치가 올라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KOK 가치도 동시에 뭐 현금화를 하더라도 가치가 더 있고 그 거래소의 가격이 올라감으로 해가지고 콘텐츠든 쇼핑몰이든 이런 곳에서 이용을 할 경우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수를 적게 주고 또는 뭐 개수라는 게 한 개, 두 개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게 가치가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소수점으로도 쓸 수 있는 한 개를 가지고서 소수점 뭐 8개짜리까지 사용을 했을 경우에 뭐 0.000 1개도 지불을 할 수 있고 0.00 뭐 5개를 지불을 할 수도 있고 한 개 가지고도 그렇게 나눠서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사용자가 확대가 된다는 이야기는 생태계가 확장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걸로는 이런 이제 콘텐츠라든가 쇼핑몰 이런 쪽에서
뭐 물품을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콘텐츠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커플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창출은 기본적으로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에 다양한 D앱들을 론칭을 해서 이를 통해서 각 D앱에서 발행한 D앱, 그러니까 D앱들에서 발행하는 토큰들의 에어드랍, 그 다음에 이 D앱들의 트랜잭션이 있을 때 개수비, 이런 것들로 결국에는 그거 역시도 거래소의 어, 이, 거래소의 가격이 올라감으로 해서 부를, 어, 창출할 수 있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DF들에서 기축통화로 각각의 DF들에서 발행한 그런 기축통화 토큰들을 에어드랍 형태로 주든 어쨌든 이게 상장이 안 되면은 의미 자체가 전혀 없죠. 그래서 결국에 사용자 확대로 매수세가 상승을 함으로 해서 가격 상승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 거래소 기준으로 모든 것들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신규 D앱의 토큰들이 거래소 상장이 돼야지 이 에어드랍으로 받았던 그 토큰들이 결국에는 가치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스비는 이런 각각의 디앱들이 어떠한 트랜잭션이 있었을 때, 메인넷을 이용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가스비. 그 다음에, 해지 가능 여부를 봤을 때, 우리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 불가능이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왜 불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다오 VC의 커플의 그 투자 풀에 투자를 한 거는 회수를 할 수가 없다. 그거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능이다라는 표현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어, 이 저는 여기서는 사기 유사수시는 여기는 언급을 하지 않고 저희 기준으로 프론티어 협의회 기준으로 했을 때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에 관해서는 기존 유튜브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참조를 하시라는 거고 이 다오 VC 커플 쪽은 이런 법적인 그 법률 조항이 있지요. 이 유사수신에 대한. 그래서 인허가 신고한 노드가 있는가? 이거는 커뮤니티 저거 K 스테디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자산을 이전을 할 때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 피해자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자산 이전하신 분들은 K 스테디움으로 자산 이전을 한 게 아니고요. 에소들한테 결국에는 자산 이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에소들한테 전부 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가상자산을 그쪽에다가 모든 것들을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18개의 노드 각각이 사업자예요. 사업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들어갔을 때 누구한테 위임을 했느냐? 18개 중에 하나를 지정을 해서 이 자기 가상자산을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허가 신고를 하지 않은 그러니까 인허가를 신고한 그런 그 SO 또는 노드가 있겠느냐.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한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이보티움은 법인을 설립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제외하고는 이
신고한 곳은 뭐 등록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한 곳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지 않은, 안 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 가상자산을 포함해서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거는 SO들이 해당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범법 행위를 어, 이렇게 불특정 다수한테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불특정 다수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모았느냐, 투자를 받았느냐, 그게 기관 투자자들이 수익을 많이 내는 거를 예를 들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적게 투자하고 많은 수익을 가져간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가 똑같은 기관 투자자가 가져가는 수익만큼을 개인 투자자들 우리가 가져가자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그러니까 자산 이전을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투자를 커뮤니티 풀에다가 하도록 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기관 투자자들은 전문가들이 절비해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투자 적합성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전문가를 통해서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도 다 할 수가 있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커뮤니티 풀에서 지금 진행이 됐던 내용, 예를 들어서 SO들이 이 사업이 적합하고 사업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SO들도 그러할지언데 개인 투자자들은 오죽하겠느냐.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와 같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식의 이런 잘못된 그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완전히 어, 그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뭐 그 중에 SO 중에서 가장 큰 SO의 그 운영자 뭐 그 SO가 원금 회수 기간을 150일, 200일 정도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자기가 투자를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금을 해지를 하거나 해서 회수를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그 투자를 해 놓으면은 원금을 회수하는 데에 내가 넣는 거에 해당이 되는 그 그러니까 원 호인 개수를 150일, 200일 등 이런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회수가 가능하다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 명도 지금까지 원금 자기가 자산 이전을 해서 투자한 원 코인 개수만큼을 회수를 한 사람들은 벌써 3년이 지났지만은 한 명도 없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25년, 24년, 23년, 22년, 한 2년 5개월, 2년 한 6, 2년 한 7개월 정도가 지금 흘렀지요. 그 다음에 투자된 암호화폐의 가치를 4억 달러로 공지를 해놨어요. 어디에? 운영사인 크립티드라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투자를 한 금액을 이 가상자산이라는 거는 실제로 워낙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가치를 대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크립티드라는 홈페이지가 사라지기 전까지 봤던 투자된 그 금액이 4억 불이라고 이렇게 공지가 돼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좀 더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 소개한 내용들 보면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큰 것만 가지고서 제가 유사수신으로 보소를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해당이 되는 1차적인 그, 이 유사수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SO들이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KOK 사기 유사수신과 다오 VC 유사수신 간의 차이가 뭐냐? 일단은 유사수신이든 사기든 원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일단은 가장 큰 그 저기 그러니까 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유사수신이고 사기고 나발이고 뭐 없죠. 해당 사항이 없죠. 아예 그거를 다룰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 원금이 그 KOK 쪽에서 사기 유사수신이라고 고소를 한 쪽에서 원금이 뭐냐? 그 사람들은 현금이라고 하지만은 가상자산이다. 다오 VC 유사수신으로 그 고소를 한다고 쳤을 때 이거 역시 가상자산이다. 그러면은 원금 반환이 가능하냐? 이거는 100% 가능해요. 그런데 이 다오 VC 커플 쪽에서는 초기 공지를 하기를 이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공지를 한 상태에서 가입들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의무 없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원금 반환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우리는 스테이킹을 해놨는 그 자체가 비트, 이더, KOK, USDT로 스테이킹을 했는데 해지를 할 경우에 그 다음에 보상을 받는 것도 KOK로 준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KOK로 지금 돌려준다고 했을 때 원금 보장이라고 한 부분, 원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그러면 원금이 뭐냐? 원금이 가상자산이면은 가상자산으로 돌려주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US 달러로 표현이 돼 있고 뭐 나는 또 처음 들어갈 때 현금을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원을 이렇게 그 투자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간 과정에서 뭐 그쪽에서 공소장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1년 4월부터 22년 7월까지 돈을 받았다라는 거고, 그 기간 동안에 48만 명으로부터 72만 내에 걸쳐서 돈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 2조 2천억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은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저도 당연히 뭐 업무상 배임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현금을 그렇게 그게 이제 결국에는 조이파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한 거지요. 뭐 투자를 먼저 해놓고 투자를 하면은 앞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뒤에 들어온 사람 돈을 받아갖고 일단은 그 수익금을 뭐 사업도 하지 않았으면서 수익금의 수익금의 일부를 그 주기로 했던 만큼을
줬죠. 그러니까 뒤에 들어온 사람들의 자금을 가지고서 앞에 들어왔던 사람들한테 수익금을 분배를 해준 거지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KOK를 놓고서 봤을 때 금방 제가 공소장에 있었던 그런 내용의 경우를 우리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현금들은 기본적으로 거래소에서 비트를 사든 이더를 사든 USDT를 사든 KOK를 사든 거래소에서 우리의 현금들은 그 네 가지 중에 그 내가 찾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다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한 돈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내가 가졌던 비트코인을 판 사람한테 현금이 갔어요. 그럼 결국에 비트이더 USDT, KOK 이런 네 가지가 스테이킹이 된 거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금 보장, 원금 내가 다 받을 수 있느냐? 원금이 내가 들어갔던 그 개수만큼을 그 이게 어느 기준으로 돌려줄 거냐가 문제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플랫폼 가격이 7달러로 고정이 돼 있는 상태라면은 그냥 7달러로 고정이 된 상태대로 그거를 기존에는 US 달러로 돼 있었으니까 US 달러 나누기 플랫폼 가격이 또 US 달러예요. 똑같은 US 달러이기 때문에 그거는 없어지죠. 나누기를 하면은 없어지면서 개수로 탁 튀어나와요. 그만큼을 돌려주면은 원금을 돌려준 게 돼요. 그 다음에 고수익을 보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고수익의 보장이 옛날에 12%, 뭐 월 12%, 뭐 9%, 7%, 뭐 지금은 4%다라고 했을 때 3.8%라고 해도 1년이면은 뭐 한 50%, 40, 한 6, 7% 이렇게 돼요. 이거 고수익이에요. 그거, 그거는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은 원금도 돌려줘. 고수익은 이미 지금도 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지금 스테이킹 리워드만 나오는 거지만은 그전에는 후원 수익도 좀 적게 있다가 그전에는 그 일대 추천 소개한 사람들로 인한 그 자체도 또 100%를 받았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고수익에 해당이 돼요. 이것도 받았고 해지를 하면 해지한 것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저는 짜증이 나는 게 그거예요. 또 불쌍하기도 하고 너무 무식하다는 생각도 드는 이유가 자기들이 원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현금으로 그 사람들은 항상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라고 아무리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들도 현금을 잡아넣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들은 현금이다 이거예요. 결국에 막판에 가면은 싸움이 안 되는 거지요. 법에서 판결을 내려주면은 그 삼심제 그 주심 판사가 원금이 현금이냐 가상자산이냐 이렇게 물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달라고 한 것처럼 저도 제가 항상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최근 들어서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옛날에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지금은 현재 교환 자산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스테이킹을 한 게 뭐 저 같은 경우는 8만 2천 몇백 달러 뭐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현금으로 내가 했다 그러면은
저 범죄자들하고 똑같이 지금 우리와 반대쪽에 있는, 그러니까 반대쪽이 아니고 주장상의 그 주장을 하는 것에서 좀 다르게 주장하는 그쪽 피해자들, 저희도 똑같은 피해자, 그 피해자라는 그 자체는 포함관계로 보면은 공통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피해자는 똑같은데, 한쪽에서는 원금이 현금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서 사기 유사수신 방판. 방판은 또 왜 방판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전화를 해가지고 판매를 내가 직접 했으면 방판이 되죠. 근데 결국에 우리가 가상자산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 사는 행위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거래소에서 이루어진다.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재단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지들이 팔았다. 또는 내가 현금을 재단이든 그 오너 월렛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상용을 가지고 있던 뭘 가지고 있던 직접 판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판매에 대한 부분도 해당이 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원금 보장. 그러니까 손실을 봤는데 우리의 원금이 결국에 현금이다 이거예요. 그쪽 주장은. 근데 여러분들 정말 답답해서 내가 뭐 정말 이런 말을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스테이킹을 한 거는 원금 자체가 현금이 아니다. 그리고 스테이킹 보상을 받는 것도 내가 소개한 사람들, 늦게 소개를 받은 사람들이 들어왔는 거를, 그 원금 내에서 일부를 내가 빼먹었느냐.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 없어요. 옛날 그냥 통상적으로 썼던 후원 수익이라는 그거를 그대로 쓰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어떤 사람을 소개했어요. 첨부를, 첨부르치에 그 첨불치를 사가지고 KOK를 사든 비트이더를 사든 해가지고 스테이킹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스테이킹 됨과 동시에 그 시점부터 하루가 지나고 나면은 그 사람이 1000개에 해당이 되는 게 3.8%라 그러면은 뭐 개수로 예를 들어 가지고 1000개에 3.8%면은 100개에 3.8%는 3.8개를 받는 거지요. 그 받는 거를 그 사람도 3.8개를 받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채굴 수익이라는 용어로 해가지고 받아요. 그럼 저는 뭘 받느냐? 그 사람이 채굴 수익으로 받은 거를 저는 후원 수익으로 똑같은 3.8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 그건 또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50억 개 중에서 15억 개에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사람도 받고 저도 받는 거. 그 두 개가 공이 15억 개에서 받아요. 똑같이 그렇게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스태킹 되어 있는 거에는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러면은 KOK로 그러니까 해지를 했을 때 원금이라고 하는 것 내가 정말 돈을 1000만 원을 넣고 뭐 그걸 이제 어 US 달러로 표현이 돼 있었으니까 US 달러로 그냥 만불이라고 합시다. 만불이 되어 있는데 내가 만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 처음부터 너무 잘못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저쪽 그 비대위란 쪽에서 주장을 하는 것 자체도 이거는 그래서 제가 억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리더격에 있는 사람은 2020년부터인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본래 그것과 관련이 없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뭐, 그, 예를 들어서 보험과 관련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네트워크를 한 사람이 소개를 했으면은, 저와 같은 사람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뭐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소개를 누가 더 잘 할 수 있을까?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단 그런 사람이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원금 보장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소개도 하지 않았고 아무도 여기에 이 사업에 참여를 안 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도 웃기는 소리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자기들이 지금까지 소개를 했다는 거는 실질적인 그 자백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범죄자예요, 실제로는. 왜? 원금 보장이라는 내용은 언급을 하지 않아요. 공지사항에도 없고 실제로 해지를 하면 그거를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가치에서 우리 현실에서의 소위 말하는 현금의 가치를 따졌을 때 이게 자기들이 들어갈 때와 그리고 그 적혀 있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엉투당투 않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저는 1레벨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는 그 사람은 최소 3승 이상이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3승이 아니라 그 이상이었을 거예요. 근데 은근슬쩍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뭐 자기는 1승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놔요. 결론은. 참 너무하지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또 믿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사건의 그 범죄 행위의 유무죄를 따질 때, 뭐 이제 그 고소 내용이 원금 보장이 안 됐고 원금 보장이 안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기고 유사수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원금 보장이라는 거에서 말이 있든 없든 원금을 돌려줄 수 있냐, 없냐가 가장 큰 쟁점이지요. 그러면은 판사 입장에서도 원금이라는 게 현금이냐, 가상자산이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암호화폐잖아요. 그러면은 암호화폐로 돌려줄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럼 원금 다 챙긴 거네요. 보상은 또 뭐냐? 보상은 이미 주어졌어요. 한 번도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해서 누락하거나, 뭐, 그 딜레이를 시키거나 해가지고, 뭐, 딜레이는 할 수 있던, 어쨌든 간에, 직업은, 보상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보상도, 그러니까, 그 원금 이외에 그거보다 많은 고수익을 보장을 했다라는 그 부분도 이미 보상 주어진 것도 이미 주어졌고, 원금도 해지를 하면은 그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럼 사건이 성립이 안 되네요. 가장 그러니까 가장 큰 오류가 거기서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 말씀을 드리고자 하나 하면은 일단은 우리는 분명히 어 그러니까 피해자 단체 한 곳에서는 자기들은 현금으로 투자를 했다. 이게 주 골자예요. 근데 스테이킹, 뭐 채굴하기, 뭐 이런 거에 한 명이라도 정말 한 명이라도 현금으로 한 사람이 인정. 한 명이 했으면은
수십 명이 하고 80만 명이 했을 거예요. 그쪽 이야기대로 하면 90만 명이 했을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왜 거기에 지금 피해자 단체 쪽에 합세를 해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고소 내용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 사람들도 모르니까. 근데 모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들은 그렇게 했는데 억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단톡방에 뭐 저희 운영 어, 어디에 뭐 왔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뭐 금피연대 금융피해자 연대 모임의 사람들이 그 국회의사당에 국힘 쪽 모 의원을 만나서 간담회 민생과 관련해 간담회를 한대요. 그게 그, 그 금융피해자 연대라고 하는 거기에 뭐 몇 개의 피해 단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전부 다 현금과 관련된 금융 피해자 단체일 거예요. 그러면은 KOK 피해자 모임이라고 하는 데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피해자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게 가장 큰 오류인데 모든 것들은 시작은 돈으로 시작을 해요. 현금으로. 근데 우리는 그 다른 피해자, 금융 피해자 그 연대에 속하는 사람들은 현금이 모든 게 움직였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우리는 제가 수차례 보여드렸던 그 은행에서 거래소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 계좌에다가 넣은 다음에 이거를 거래소로 돈을 옮겨 놓으면은 여기 그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다. 여기에 돈이 들어있는 거를 여기에 가지고 있으면은 아예 지금 우리가 그 이런 그 아무런 거래를 하지 않은 걸로 따지면은 내 통장에 그냥 돈이 남아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를 이 국내 거래소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 거래소로 현금을 옮겨요. 반드시 계좌 이체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뭐가 됐느냐? 거기에서 내가 어떠한 가상자산을 사는 순간 뭐가 돼요? 내 현금은 내가 뭔가를 샀으면은 내 돈을 주고 산 거고 샀는 게 가상자산인데 그럼 가상자산을 판 사람이 또 그거를 내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을 아예 안 하니까 이런 엉투당투 않는 정말 그 웃기지 않는 상황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테이킹 같은 경우도 스테이킹의 개념과 투자의 개념, 아까 설명드렸던 거기는 커뮤니티 풀 다오 VC라고 하는 다오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정말 투자예요.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만 함으로 해서 그게 스테이킹을 하는 사람들이 스테이킹만 해놓고 나서 실제로 뭐 그 다른 거를 이 해가지고 돈을 버느냐 실제로 거기에 보면은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그 뭐 금정에 참여를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일반적인 스테이킹에. 그런데 우리 그 거기 그 스테이킹 그 이자 농사라는 데에 들어간 사람들도 실제로 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꼬박꼬박 거기에서 이야기를 했던 만큼의 보상이 계속 이루어지지요. 근데 그 스테이킹 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90일짜리로 스테이킹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날수에 따라 가지고 이 보상률이 좀 플렉시블해요. 길면은 좀 많이, 짧으면은
적게 보상을 줘요. 90일 동안은 빼도 못해요. 그러면은 거래소의 가격이 내가 1일차 때 100불에 들어갔는데 90일차 되니까 0.01달러가 됐다. 한 만 배가 떨어졌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스테이킹 했는 원금을 돌려받을 때 몇 개를 받느냐? 100불, 본래, 그러니까 100개를 내가 넣었다라고 했을 때 100개만 돌려줘요. 시작할 때 내가 1달러에, 제가 뭐고 1달러에 샀는데 팔 때 돼갖고 해지를 해가지고 내가 받았을 때 100개를 받았는데 보니까 1달러 할 때 샀으니까 100달러치를 내가 산 거지요. 사가지고 스테이킹 했잖아요. 그러면 해지가 됐을 때 원금이 100개예요. 근데 이때 90일 후에 0.0001달러다. 그러면은 0.01달러밖에 안 돼요. 100개가. 살 때는 100달러였는데 0.01달러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치가 떨어진 거를 이거를 원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그게 법원에서 쟁점이 될 거예요. 원금 지금 돌려준다는데 우리는 좋아요. 그 사람들 돌려준다라고 했을 때 190명한테 돌려주거나 아니면 1200 몇십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 그 사람들은 원금을 그렇게 원하니까 돌려줘 버리면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결국에 이 보상량이 계속 좀 더 남을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뭐 나중에 가도 그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혜택을 보는 일이니까 최소한 거래소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움직였을 때 뭘로 제가 더 이상 그 설명 안 드릴게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게 범법행위로 주장을 한 게 원금을 못 돌려준다. 원금 보장을 해놔놓고 원금 보장이란 말도 사실은 없는데 그 다음에 그 원금을 돌려주면은 끝난다고 하면은 저는 100%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기들 현금이 이 재단에서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소장에 나와 있던 내용대로 21년 4월 달부터 22년 7월 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주식회사 미디움의 김판종이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시점, 그거를 그냥 계산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현금을 2조 2천억을 받아가지고 다른 가상자산을 샀다? 뭐 바꿨다? 말 같지 않은 소리지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이러한 업을 하겠다라고 인허가 또는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뭐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그런 짓을 했다. 그러면 그 업으로 하는 게 커뮤니티 풀이고 커뮤니티 풀이 정식 명칭으로는 다오 벤처 캐피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18개의 그 SO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어 사업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저거 없이 그냥 돈을 모은 그런 곳이 되는 거죠. 다오를 누가 운영을 했느냐가
다오라는 게 뭐 토탈적으로 커뮤니티 풀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지 그거는 저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에 자산을 이렇게 그 이전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게 했는데 투자를 하도록 하면서 찌꺼려 놓았던 이야기들이 정보가 그런 거죠. 아까 설명드렸던 뭐 기관 투자자가 그 수익을 챙겨가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가 그걸 할 수가 있다. 기관 투자자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개인 투자자가 못 쫓아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관 투자자는 정말 전문 인력이라든가 투자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들이죠. 투자 적합성 심사, 뭐, 그 다음에 어떠한 그 프로젝트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맨파워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죠. 근데 개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 SO들, 그 뭐 7승, 8승 하는 사람은 뭔 능력이 있겠어요. 거기에 뭐 전문 인력을 갖다 놓기나 하겠어요. 갖다 놓는다고 해도 그게 일단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어젠가 그젠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드려 봤잖아요. 어, 7억 개 정도의 K스타를 곱하기 지금 0.0006 정도인가 뭐 계산을 하니까 44만 3천 달러밖에 안 돼요. 44만 3천 달러면은 제노 드래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투자금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게 1억 프로젝트라면서요. 다오 VC에서. 근데 거기에 뭔 돈이 있어요. 그걸 팔아야지 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을 누가 댔을 것 같아요? 거기 거는 손을 안 대고 저는 떼긴 지갑에서 나갔을 것 같다. 우리의 스테이킹 지갑에서. 그렇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게 지금 이렇게 획 돌아선 이유는 이미,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틀린지 그건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투자를 어떤 데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딱 해놓고 그 뒤에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투자를 여기에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투표를 다 한다. 그러면은 책임 회피는 이미 됐다. 결정을 투자자들이 투자의 그 구성원들이 투자를 해서 가결을 시켰기 때문에 투자가 된 거고, 투자를 해가지고 결론이 성공이든 실패든 간에 그거는 실패를 해도 무방하다. 책임 소지가 없다. 이 사업이 잘못돼도. 근데 거기에 들어간 돈이 실제로 여기 투자금에 저기 개발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쓰여 있을까? 그리고 그만큼의 돈이 필요할까? 근데 많은 돈이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뒤에 그 뒷배경에 있는 쪽에서 다 헤쳐먹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하고 남는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SO가 뭐 덩치가 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한번 헤쳐먹고 그다음에 다음에 네가 헤쳐먹어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빼돌려도 할 말이 없을 거다라는 식의 그건 또 의심을 해볼 수 있어요. 왜? 개개인들은 거기에 7억 개가 모일 동안에 개개인들이 뭔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SO들만 위임 받았는 쪽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SO라든가 여기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뒤에 숨어가지고 그 뒷배경에서 내가 한번 해먹고 이 사람들은 다 나눠주느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투자만 하고 그냥 이쪽에 그냥 어떤 나쁜 놈들이 뒤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냥 해버리면은 이놈만 결국에 마지막에 돈을 다 헤쳐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투자 관련해가지고 뭐 그런 거 뭐 좀 검증을 할 수 있는 능력들 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옮길 때 수천, 수억 원이라고 생각하고 옮기는 그런 돈을, 그런 자산을, 그 정도의 돈이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가상자산이었잖아요. 자산을 그런 사람들 믿고 그만큼을 배팅을 할 수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엄청나게 똑똑하세요. 저는 거꾸로 생각하면은 정말 바보스러운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KOK가 지금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저희가 지금 업무상 배임으로 걸어놓은 내용 중에서 플랫폼 가격이 상승을 시킬 때와 같이 연동해서 간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경우만 있었지 내려갔을 때는 하지 않았다. 하기로 약속 또는 그렇게 공지를 하고서도 하지 않았다. 그런 약속을 할 때 뭘 또 짓거렸느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거래소의 가격은 데이터 가지고 되는 경우가 없어요. 어떤 미친 인간이 그렇게 알 것 같으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거래소의 가격을 이 예상을 하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한다 그러면은 다 돈 벌지요. 근데 지난번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때 우리 같은 경우에 플랫폼 가격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다라고 하면은 다른 것들은 뭐 최고 99.999% 떨어지고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한 65% 정도 떨어지고 이더리움도 뭐 그 이상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KOK는 저는 그만큼 떨어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소위 말하는 원금 손실이 플랫폼 가격이 연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일정한 갭을 두고서 유지가 됐다 그러면은 바보가 아닌 그리고 저기 거래소에서 이 내용을 KOK를 들여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다른 거 팔아서라도 KOK로 접근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다른 것, 그 가상자산 중에서 그게 사업성이 있고 그다음에 뭐 매출 또는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낮다는 내용을 보고서 가치가 오락내리락 하는 거 없어요. 그런 경우를 저는 재무제표를 던져놓는 경우를 보지를 못했어요. 암호화폐들 경우에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린 이유는 커뮤니티 풀은 솔직히 이거는 범법 행위를 한 경우라고 보여요. 특히나 유사수시는 해당이 된다.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들 외에도 되게 많죠. 제가 그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폴에 계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꼭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저 허재배기가 사기 유사수신 어떤 데 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건 또 된다라고 이야기하네. 그 이유는 제가 명확하게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원금, 원금이 현금이 아니고 가상자산이었기 때문에 가상자산 원금에 해당이 되는 개수는 그냥 돌려줄 수 있다. 가상자산은 삼가 동시에 가치의 변동성에 항상 취약하다. 예측 불허다. 근데 내가 몇 천만 원, 몇 억을 넣었는데 지금 가격이 이것밖에 안 됐다라고 해가지고 내 현금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참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